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욕심 사나운 양반에게 큰 봉변을 당한 가난한 농사꾼이 꾀를 써서 그 봉변만큼 되갚아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한 사람 살았다. 그런데 이 대감이 욕심 사납기가 놀부뼘칠만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자기 곳간에 벼썸이 넘쳐나도 남의 신나락 한 대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인간이었다.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다. 벼슬 살 때부터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기를 흥분의 식구 배골 듯했다. 이 대감 사는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사꾼이 한 사람 살았다. 한 해는 흉년이 들어서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최 뭐가 있어야지.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다. 농사꾼은 언발의 오줌 누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갔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 한 말만 꾸어 주십시오. 추수하면 이자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 한 말을 꾸어 주었다. 그러면서 증서를 한 장 쓰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자네는 손바닥 도장을 찍게나. 그까지 수수한 말 빌려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손바닥 도장을 찍어줬다. 그래놓고 수수농사를 지었다. 마침 그 해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한 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다. 이자까지 쳐서 수수 2마를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다. 덕분에 올해 수수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꾸어 쓴 한 말에 이자 한 말 쳐서 2말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대감이 퍼월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한 말을 꾸어줬단 말인가?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했다.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한 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한 말이 아니라 황소 한 마리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한 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수소 한 마리라고 떡 써놨다. 암소도 아니고 수소니 영락없는 황소가 아닌가.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일까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손바닥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나. 수수 한 말을 수소 한 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한 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 게 아닌가. 대감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자네야말로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하늘까지 갈 것도 없네. 그렇게 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 것 아닌가? 관가에 가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원님이 대감의 증서를 믿지 농사꾼의 말을 믿겠나. 게다가 저쪽은 날고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렁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겨. 할 일 없이 황소 한 마리를 오스라니 빼앗겼다.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인가.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더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한 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려니 친구가 문병을 와서 보고는 물었다. 자네, 무슨 일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다. 친구가 그 말을 다 듣더니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주었다. 속임수는 속임수로 싸워야지. 다른 방법이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고그라라 이르고는 안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닌가.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겠지.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술술 주워 섬겼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진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부인과 딸이 설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새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왔다.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놀란 마을 사람들이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죄다 기절초풍했다.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나와 대뜸 한다는 말이 이랬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누가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 한시 앞이 저승기별을 전해야오.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해 바쳤지.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했다.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 있나. 슬슬 겁이 났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평생 남 못할 짓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짐짓 점잖게 물었다.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저승기별이라는 건 또 뭔가? 그러자 농사꾼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따로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했는데 저승에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 대감님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헐벗은 채 저승문 밖에서 집신을 삼아서 팔고 계십디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한다고?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해서 빌려드리고 왔지요.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저승에 곡간이 없던가? 그게 있기는 한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승에서 남을 돕는 등 좋은 일을 하면 그 행동만큼 저승의 곡간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노 대감님께서는 평생 남을 도운 적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신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 저승곡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던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 대감님 말씀이 그 빚은 이승에 가거들랑 아드님께 받으라고 그러십디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빚을 나보고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거든. 그래도 이 욕심 사나운 사람은 선뜻 돈을 내놓기가 싫었지. 그래서 돈을 안 갚으려고 슬슬 뒤로 물러앉았다. 예끼, 이 사람아. 거짓말하지 말게나.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끔쩍 않고 받아쳤다.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으로 모셔오라는 말 아닌가?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매려고 잘라둔 광목근 2개를 가져다가 대들보에 당장 목을 매자고 했다.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았다. 아닐세 아니야. 내 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빚을 갚으시는 거죠.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신나락은 벽시, 즉 못자리에 뿌리는 벼의 씨를 말합니다. 이골은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팬 버릇을 말합니다. 무지렁이는 멍청이, 즉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농투성이는 농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억장은 가슴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자지는 자살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 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안동시립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충남 서산 개심사에 있는 그림, 저승 사직사자도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에서 흥부와 놀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밴드 한국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 김준근, 김득신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게티이미지뱅크, 픽사베이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